안녕하십니까, 박비용입니다. 아침에 이제 지금 뭐 계엄령설에 관련된 정치 쪽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대학생들 얘기도 이렇게 잠깐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영화 탈주 뭐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처럼 DMZ 넘는 북한 병사 계속 나온다. 이런 걸 제하로 정하늘인데요. 정하늘인데 이제 30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2012년 휴전선 철책을 넘어 탈북했어요. 그러면은 18살 때 목숨을 걸고 그 넘어왔습니다. 그 이제 이 젊은이가 그 탈주를 할 때 준비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정씨는 수리탄 2발을 양쪽 주머니에 나눠 놓고 AK 소총과 탄약 90발을 챙겨 DMZ 철책으로 hành 했다. 수리탄은 북한군 추적조에 붙잡힐 경우에 대비한 자폭용이었다. 잡히면 자살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철책선을 넘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쭉 읽어보면서 비무장지대는 감시 경계가 한 번도 삼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나처럼 자유를 찾아 DMZ를 넘어오는 북한 병사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2012년 휴전선 철책을 넘어 탈북한 정하늘 씨는 1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기까지가 힘들지 않고 나면 무서울 게 죽을 각오를 하기까지가 힘들지 하고 나면 무서울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들 때는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래 뭐 딱 하면은 뭐 안 되면은 그렇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지죠. 뭐 군대에서 집단 기합을 받을 때 뭐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군생활 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제 기합을 받을 때는 괜찮아요. 뭐 우리는 진짜 그 70년도 말에 군생활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냥 훈련소에서 집단으로 받은 건 그건 그때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자대 배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층층이 쌓여 있는 그 사람들 별하별 인간의 형태가 다 있죠. 팔도에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제 기억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참 그랬죠. 금방 나한테 기합 주고 금방 뭐 이렇게 구타를 했던 그 선배 옆에서 이제 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젊음이었고. 겨울에도 이제 아침 일어나면은 그 총기상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타이어에 있었고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그러고 또 그때 일어나면은 이제 잘 씻지를 못해. 한꺼번에 뭐 아침에 그 조별과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씻으러 들어가게 되면 뭐 다 그 뭐 선배들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보다 일찍이나 가만히 일어나서 먼저 샤워부터 딱 하고 그리고 총기상 일어나면 준비했다가 탁 나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버리면은 무서운 게 없죠. 그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걸려있고 뭐가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하지만은 그래. 이제 우리 정하늘 씨가 18에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DMZ를 넘어왔습니다. 정 씨는 1994년 함흥에서 태어나 94년이네요. 중학교 졸업 이후 군에 입대했다. 그가 18살이 된 2012년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였다. 정 씨는 조국 통일을 약속했던 김정일은 죽어버리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을 건 통일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북한하고 무슨 통일을 하냐 이러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이처럼 통일에 대해서 지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정하늘 씨가 18살에 남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남한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을 주워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대북 전단은 18살 젊은 병사의 마음을 요동치겠다. 이제 12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하고 2013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때쯤이었죠. 대북 전단은 18 젊은 병사의 마음을 요동치겠다. 전단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정 씨의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내용은 전단 마지막에 장에 써있던 대한민국은 전력이 풍부하고 수림이 무성한 경제 강국.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 우리는 전기를 너무 진짜 부담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전기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죠. 저녁만 되면 북한의 전력이 거의 뭐 평양에 일부 빼놓고는 전부 다 불이 꺼지잖아요. 전기가 모자라니까. 실은 북한이 2000m가 넘는 산이 21개가 있어요. 제가 언제 지도를 한번 딱 봤는데 우리 백두대간 백두산에부터 내려오다 보면은 거의 한경 남북도에 걸쳐가지고 2000m 넘는 산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곡에 내리는 어떤 비라든가 이걸 댐을 제대로 건설해갖고 만들어 놓으면요. 물을 너무 풍부하게 가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은 어떻습니까? 산이 훨씬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22만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북한이 11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11만 이제 몇천 킬로미터고 우리가 9.8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에도 넓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 경계로 북한은 들어가서 촬영 못하니까 중국 쪽에서 그 촬영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항폐에다 황토밭이야, 산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라 했다. 우리 정하늘 탈북자가 봤을 때 남한의 풍부한 전기, 그 다음에 이제 무성한 수림이 무성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친척 집에 동생네 집에 가니라고 양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에가 그냥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데 진짜 여기서 서울에서 북한산 길로 갈 때 양쪽은 말할 것도 없고 숲만 우거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잘 가꿔져 있죠. 공원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나 국민들이 이걸 누가 어떤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가꿨는가. 6.25 동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6.25 동란 몇 년입니까? 1950년이잖아요. 그 몇 년 후에부터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65년 동안 뭐 한일 일본에 조금 뭐 지원을 받고 또 그 이후로 얼람전에 파병하면서 그런 소독의 간호사들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내가지고 그 조국으로 붙여온 돈들 이걸 어떻게 꾸려가지고 고속도로도 놓고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비록 참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쪼그라든 가게 돈이 마른다 여기에 해당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하늘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넘어왔어요. 거기서 참 자포가려고 수류탄을 들고 와가지고 그 우거진 갈대밭을 2km를 통과하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 전체 이제 넘는데 2km 구간의 DMZ를 넘는데 걸린 시간 18시간. 그래서 이제 그냥 DMZ 이제 그 탈출했던 거 아니까 거기 부대원들이 와서 AK 총탄 쏘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탈북 때 이 사람이 43kg인데 지금은 67kg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공부해서 2018년에 대학에 입학했고 중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2020년 2월부터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2016년 DMZ 철책을 넘어 탈북한 김강유 씨와 함께 북한군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북시타를 운영하고 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정씨 유튜브 방송을 본 영화 탈주의 제작사 관계자가 연락해 자문하고 단역 출연을 제의하면서 그의 영화계에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이제 북시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 이제 영화 감독이 보고나 아마 이제 탈주 이걸 계획을 했나 봐요. 정 씨는 어느 사회든 차별이 없을 수는 없지만 탈북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북한 주민까지 책임져야 하나, 통일은 손해 아니냐는 식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됐으면 한다.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그 북한의 지금 주민들은 통일을 열망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남한하고 통일돼가지고 지금 대략 알고 있어요. 남한의 상태를. 그러나 이제 감히 그걸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죠. 워낙 강력하게 아주 하고 그런 뭐 북한에서 넘어가는 그것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본인들 뭐 하겠다고 본인들 특혜 누리겠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아까 우리 기자가 지적했지만 여야 민생협의구 신설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걸 다 가동시키면은 여야 민생협의구가 무슨 필요해? 유치하고 진짜 이러한 그 행위들 하지 말고 자 이런 정한을 같은 사람들 국회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우리 절반의 땅에서 우리 민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으니까 거기 좀 관심 좀 가져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은 대박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이 참 새로운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갖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쓸데없는 무슨 경제 공동체? 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잘들 한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그래가지고 진짜 노력들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현대, 하나, LG 이런 기업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SK 또 목숨을 걸고 내려온 이 젊은이들 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북 학생기 방송은 끊임없이 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들 좋은 머리를 좋은 데다 좀 써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좀 충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